미국을 안심시켜라. 메카시즘의 등장. 북한의 착각. 5.16 쿠데타는 수많은 착각과 오해를 낳았다. 언론이 착각했고, 지식인들이 착각했고, 국민들도 착각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착각한 것은 북한이었다.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을 알고 있던 북한으로선 5.16 소식을 들으며 흠칫했다. 5월 16일 오후 7시 평양방송은 이렇게 보도했다. 16일 새벽 3시를 기해 군사정변을 단행한 남조선 군인들은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기관들과 방송국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장면 정권을 타도한 군사정권을 열렬히 지지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다음날부터는 말을 바꿨다. 남조선의 군사정변은 미국의 사주에 의한 음모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한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충격적인 사실일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엔 북한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1961년 1인당 소득은 한국 82달러, 북한 195달러. 1961년 1인당 GNP의 사진이다. 당시의 전력 생산량은 한국 19만 킬로와트, 북한 110만 킬로와트. 1인당 전력 생산량은 북한이 한국보다 13배 더 많았던 시절이었다. 이북살, 이남전기를 외치던 당시의 구호, 61년 4월 19일자 신문이다.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62년 10월 공보부가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원들의 비율은 이러했다. 15.7%가 북한의 라디오를 통해 북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 여론조사 결과는 3급 비밀로 취급돼 발표되지는 않았다. 그러니 5.16 당시인 17개월 전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북한 방송을 청취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태도가 박정희에 대한 미국의 의심을 더욱 가중시켰다. 북한의 반응이 왜 이렇지? 때문에 미국은 5.16 직후 중국 주재 영국 대사관을 통해 박정희에 대한 자료를 북한 측에 문의를 해보기까지 했다. 뭔가 좀 수상한데? 가뜩이나 평소에도 박정희는 미군들과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5.16 쿠데타의 성격을 좀처럼 단정지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장면의 비서였던 선우종원의 증언이다. 처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는 난리도 아니었다. 혹시 적색 쿠데타가 아닌가 해서 말이다. 특히 미국에서 그랬다. 다만 미국의 이런 의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쿠데타 세력들이었기에 가장 먼저 방송국을 점령해서 자신들의 친미 반공 노선을 인지시키고 미국과 친한 장도영을 바지사장에 앉혀 미국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이다. 미국을 안심시켜라. 사실 쿠데타의 성패는 한국의 장면 정권이나 국민들보다 미국의 손에 더 달려있었다. 당시 한국의 현실이 그러했다. 때문에 쿠데타군은 5월 16일 이날 오전 8시부터 전국적으로 용공분자 색출을 명령하게 되었으니 당시 이석재의 증언이다. 미국의 사상 공세를 일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했다. 만약 상황 대처를 잘못하면 국민의 지지는커녕 반란군으로 몰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 측에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군과 경찰에 비상을 걸어 과거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체포했다. 나중에는 혁신정당 관련자, 진보적 지식인, 노조 지도자 등 4천여 명을 대대적으로 체포했다. 그렇게 하자 효과가 있었는지 미국 측에서 안심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흘러나왔다. 그랬다. 쿠데타군들은 박정희의 사상을 검증받기 위해서 한국전쟁 때 그토록 고통을 겪어야 했던 보도연맹원들까지 다시 끄집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또 메카시즘의 수법으로 마구잡이식 사냥이 횡행했으니 평화 통일을 했다거나 2대 악법 반대 운동을 했으면 무조건 검거 대상이었다. 이때 끌려간 이들은 진짜 빨갱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아니, 빨갱이가 아닌 사람들을 빨갱이로 때려잡는다면 더욱 좋은 일이었다. 어차피 미국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였으니 말이다. 와, 인정. 투철한 반공정신 인정. 그러나 노골적인 탄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혁신 세력들은 군사정권의 혁신성에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장면 정권까지 오랜 보수성에 염증을 느낀 탓이었다. 설마 쌀도 공짜로 나눠주고 있던데 좀 더 지켜봐야지. 이렇게 말이다. 하지만 이런 혁신계의 막연한 기대를 꺾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쿠데타 세력들은 더 가혹하게 탄압해야만 했었다. 철저한 경력 세탁. 여순 사건 당시 미군 정보기관의 보고서에는 이런 글이 있다. 동료들을 다 팔아넘기고 홀로 살아난 박정희에게는 뱀처럼 냉혹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스네이크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따라서 미국은 박정희의 과거를 익히 알고 있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단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이 박정희와 김종필의 배경을 뒷조사한 기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을 지우려는 박정희의 강박은 계속되었다. 쿠데타의 최종적인 성공을 위해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한 신문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만국일보 기자가 박정희의 생가와 박정희의 친형을 촬영했다. 박정희의 생가는 쓰러져가는 형편없는 집이었고 풀지게를 찐 친형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난한 촐로의 모습이었다. 때문에 사진이 보도되면 박정희 장군이 청렴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진은 검열에 단속되어 모두 지워져야만 했으며 지워진 사진란의 사진이다. 당시 기사는 모두 이런 식으로 사진이 훼손된 채로 보도되고 말았다. 지워진 사진란의 모습이다. 왜 그랬을까? 혹시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보일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게 나가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공산주의자 쿠데타가 아니냐는 의심만 살 수 있다는? 얼마나 쿠데타군이 박정희의 과거 경력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하겠다.